강신주의 장자 수업 -1. 황천 이야기 솔내음. 생각해보면 언젠가 병들고 나이 들어 쓸모는커녕 주변에 짐이 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여러분을 쓸모로 평가하지 않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주의 장자 수업 중 쓸모 있는 생각을 하고 쓸모 있는 행동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혹은 성취 창출하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사춘기 청소년기에 풀어야 할 과제처럼 나의 쓸모에 대하여 오래도록 고민해왔습니다. 문제는 고민하면 할수록 아직도 나의 그 쓸모가 정확히 무언지 모르겠어서 자산도 능력도 경험치도 하다못해 외모 경쟁력마저도 한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져 무력감과 패배감에 자주 종종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룬 성과가 크지 않으니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정확하게는 쓸모라기보다 누군가들보다 많이 가져 누군가들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들의 인정과 칭송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생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강자가 된 듯한 우월감. 파도 끝이 없는 목마름으로 오아시스와 신기루 같은 타인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며 그것이 생의 이유인 양 쓸모에 더 집착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들의 쓸모를 은연중에 은밀하게 수치로 측정해가며 투자 대비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져가며 때때로 부양과 양육의 부담에 대한 원망과 실망을 감출 수 없었는지도요. 존재 그 자체가 서로에게 기쁨이며 힘이 되기는커녕 존재 그 자체가 안 그래도 버거운 삶의 무게를 더하는 짐이 될까 서로의 쓸모를 늘 채찍질하고 다그쳤죠. 건강 잘 챙겨, 뭐든 배워봐,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봐. 존재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과 걱정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무용이 염려되어 행여의 삶에 무거운 짐 하나 더 올릴까 존재의 쓸모에 연연함이 이토록 서글픈 이유네요. 이제는 평생 끝나지 않을 경쟁 속에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채찍질하고 다그치며 보이는 무언가를 창출해내야만 한다는 강박과 집착은 내려놓고 황천에 버려진 쓸모없는 땅을 찾아 자유롭게 떠돌고 사유하며 쓸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인정이 따르지 않아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저 조그마한 인정을 내밀 수 있는 참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이기만 한 도움. 그러면 나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일도 누군가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저 텃밭을 정성스레 가꾸고 나누어 누군가 만나게 먹고 행복해하면 그뿐일 테니까요. 그리하면 내가 늙고 나이 들어 역사 뒤편으로 사라질 때 누군가는 나를 쓸모로 평가하지 않고 따스한 마이너스로 기억하겠죠. 강신주의 장자 수업 -2. 바닷새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상대방이 가장 자연스럽게 어떤 강요도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강신주의 장자 수업 -.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생겨나게 되는 그의 기쁨을 위해 다 주고픈 이 자연스럽고 강렬한 마음이 왜 막상 현실에서는 그토록 다르게 실현되는 걸까요? 결국에 가서는 관계마저 깨지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 애초에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던 불행을 주게 되는 걸까요? 노나라 임금도 사실 바닷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줄 마음이 사랑이 처음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면에서 노나라 임금도 처음엔 바닷새가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타자임을 머리로는 인식했을지도, 그리고 애초부터 근사한 숙소, 맛난 음식, 품위 있는 음악이 바닷새에게 최선일 거라, 해줄 수 있는 전부일 거라 단정짓지 않았을지도요. 다만 바닷새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직위, 자존심, 품격, 명예가 더 크고 중요했을 뿐 바닷새를 방치하지 않고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으로 잘 대접하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 역시 노나라 임금답다라는 주위의 찬사. 바른 길과 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고정된 편견과 옳고 그름에 대한 수많은 저울질 속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마치 성적표를 받는 일과 같이 되어 타자였던 바닷새가 어느새 결국 또 다른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럴수록 그의 안위가 더욱 염려되어 바다로 떠나보내지 못하고 사랑 혹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맨 건 아닐까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랑이 내게 없지 않지만 나 역시도 오래도록 그들이 내 곁에서 행복하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잘 키웠다는, 신랑이 와이프를 참 잘 만났다는 타인의 인정이 아이를 너무 허용적이고
자유롭게 키워 아이가 이기적이라는 신랑한테 잡혀 산다는 비아냥거림이나 조소를 피하고 싶은 내 자존심, 내 허영이 더 크고 중요했다는 사실을 깨칩니다. 잘못될까 잘못 살까 두려워 자꾸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이라는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숨막히게 했을지도요. 분명 처음에는 타자임을 모르지 않았는데 내 꼬리표로 자리하게 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좋아할 일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며 엄마로서 아내로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었네요. 우리 중 누가 온전히 행복할까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들의 무용에 대한 염려이며 자기 과시적 애정임을 모르지 않는데 상대의 행복해하지 않는 얼굴을 보면서도 힘에 버거운 슬픔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모르는 척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척 너무나 어리석게도 스스로의 이기적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아이러니. 이런 내게 장자가 넌지시 질문을 건넵니다. 너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사랑의 비극이 너에게만 비껴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랑의 참모습을 실천해보자고, 그리고 나도 그리 사랑받자고. 그렇게 서로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삶을 오래도록 살아가자고 오늘도 글에 대한 짧은 사유로 굳게 다짐해봅니다. 내일은 아이와 온종일 놀이공원에서 놀아보는 걸로. 아이의 찐웃음이 결국 내게도 참 기쁨일 테니까요. 기쁨은 지키고 슬픔은 제거하라. 마이너스 스피노자의 에티카 마이너스. 강신주의 장자 수업 마이너스 3. 빈배 이야기. 빈배와 빈배가 떠다니는 세계. 육지에 빨리 이르려는 생각이 없기에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은 배들입니다. 간혹 부딪혀도 쿵소리가 아니라 통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까르르 웃음소리가 이어질 겁니다. 재미난 해프닝이 벌어졌으니까요. 마이너스 장신주의 장자 수업 마이너스. 40대 무슨 낙으로 사세요? 요즘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자주 종종 보이는 인기글의 주제입니다. 아이 좀 키워놓고 보니, 스펙 좀 쌓아놓고 보니, 아니면 아무 이른 것도 없이 매일 하루씩 늙어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보이다 보니, 심지어 나와 비슷한 연령인데 여유로워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듯한 이들만 눈에 들어오다 보면 아마 괜히 공허해지고 쓸쓸해지고 초라해지고 위축되는 그 마음을, 그 불안과 허무함을 떨칠 길 없어. 여기저기 답정너처럼 너도 그러한지 나만 그러한지 캐묻고 다니는 거겠지요. 그리고선 나만 그런 게 아님을 알아도 나 같은 사람이 수백 수만이고 대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문제와 고민으로 머리 싸매고 있음에도 내 감정이, 기분이, 일상이 긍정적으로 한결 수월하게 바뀌지 않음에 또 낙담하겠죠. 우리 모두 끝도 없이 황하를 건너고 건너면서도 한가로이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논이며 별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이나 삶의 이벤트에 재미나게 웃어본 흥미롭게 관조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겠지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할 그 생각 하나로 많이 가진 사람이야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꼭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산의 능력의 경험의 학벌의 스펙의 배경의 외모의 성격에 무하나 의지할 게 있다면 지푸라기처럼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경쟁력마저도 희미해지는 신세가 되니 배는 흔들리고 멀미가 나고 다음 도착지까지 너무 아득하게만 보여 밀려오는 파도에 부딪혀오는 배들의 온갖 짜증이 분노가 억울함이 감정을 추스릴 여유 없이 막을 새 없이 자꾸만 터져나옵니다. 내 화남이 히스테리컬함이 마치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에 대한 온당한 처우인 듯 멈출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신나게 논의러보지 못한 목적 없이 한껏 한가해 보지 못한 여유 없음에서 채워도 허기진 것들로만 채워놓은 일상의 쌓임에서 오는 지침일 텐데 말이죠. 저 역시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왔고 여전히 잔뜩 쌓아놓은 삶의 계획, 부산스러운 생각, 불안한 감정들로 심한 배멀리를 앓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제는 진짜 비워야 할 때임을 그저 한가롭게 자연을 관조하며 논일기도 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직시합니다. 인생에 띄어진 배가 물결을 잠잠히 느껴보지도 못한 채 다른 배와 부딪혀 통소리가 나는 재미를 알지도 못한 채 육지에 닿기는커녕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할까 염려되어 물론 비우기만 하기보다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채울 것이 무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은 비우는 작업이 먼저일 테니 일상을 무겁게 삶을 버겁게 하는 것들을 찾아 열심히 비워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늘은 먼저 과거 엄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비우고 노쇠한 엄마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안부를 전하는 전화 한 통으로부터요. 강신주의 장자 수업 마이너스 4. 바람이 분다. 그러니 살아야겠다. 바람이 중요한 겁니다. 바람은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상징, 협소한 세계 밖에는 타자가 있다는 상징이니까요. 고는 바람을 통해 더 큰 세계를 꿈꾸었고 붕은 바람을 타고 더 큰 세계로 가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강신주의 장자 수업 중 마이너스. 이번 장은 읽는 내내 문학 속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 정말 명작임에도 고전답게 너무 길어 중도 포기했지만 라는 고전 속 주인공 필립의 모습이요. 그리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 염창희, 염기정 3남매들의 모습도요. 필립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숙부의 집에 맡겨지는데 이보다 더 불운한 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그가 절름발이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인식한 자신이 남들과 생김이 다르며 그래서 남들처럼 뛸 수 없음을 그런 것들이 놀림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안 그 순간부터 그는 열렬히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믿음만 정직하고 크다면 하루아침에 산도 옮겨주시는 하나님인데 내 다리쯤이야. 심장까지 얼어붙는 추운 겨울 행여나 정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옷을 홀랑 벗고 맨 바닥에서 누구보다 굳건히 한치의 의심도 내어주지 않고 온 맘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합니다. 읽는 독자도 어느새 덩달아 간절히 필립을 위해 기도하게 될 정도로요. 제발. 부디. 필립이 하나님께 치유받기로 약속한 그날 아침 필립은 절뚝이며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가 그토록 열렬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어느 누구도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였죠.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알아차림이었죠. 중도하차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필립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나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굴레, 갇힌 자의 삶에 대한 진한 서글픔과 비애가 마음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계란 노란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처럼 인생의 변두리쯤을 서성이며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채움받지 못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는 결핍 속에서 어딘들 우리 삶이 달랐을까. 체념하게 되는 반복된 무력감 속에 결국은 자아를 상실하게 만드는 인간의 굴레 마이너스 갇힌 자의 삶.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누구라도 대충 현실과 자신의 감정에 타협하며 그냥 저냥 그렇게 살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써 자의만 하기에는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벽들이 마이너스 그것이 신체적 약점이든 환경적 제약이든 인격적 결함이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총체적 난국이든 마이너스. 주는 말할 수 없는 우울감에 숨이 막히는 답답함에 탄식하고 절규해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한없이 짓누르고 올가매고 한계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진정으로 해방되고픈, 참자유의 삶을 살아보고픈 소망을 막연하게나마 절실히 품어보았을 겁니다. 메추라기와 같이 협소한 세계의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 어떻게든 적응해 살다가도 한 번씩 찾아오는 급발진적 해방의 의지. 갑갑하고 답답하고 속 시원한 것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뚫고 나가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읊조리고 싶은 소망이요. 그럼에도 귀찮아서 힘드니까 내 불행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내 욕구를 조금 줄이고 그저 나보다 내 가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자기 개발서나 읽으며 여전히 소화불량, 만성두통의 상태에서도 태어난 김에 사는 거다. 이만하면 괜찮다 거짓위로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저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몇 천리인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컸던 그냥 가만히 뉘기만 해도 몸이 꽉 들어차 옴짝달싹 못하는 답답함과 억눌림에 괴로워했던 고니가 북쪽 바다를 떠나 마이너스 존재를 완전히 탈바꿈하여 마이너스 날아서 거칠고 매서운 바람을 이용하여 더 넓게 펼쳐져 있을 미지의 세계. 남쪽으로 가겠다는 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소망을 실현시킵니다. 대붕이 되어 날아오르는 곤을 바라보는 저의 부러운 마이너스 경이로운 시선에 곤이 힐끗 따뜻한 질책을 담아 보냅니다. 내 세계가 우물함보다 더 협소함을 네가 잘 알고 있잖아.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잖아.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바람을 일으켜봐.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저 올라타기만 하면 돼. 우주 끝까지 뚫고 나갈 기세로 신나게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 돼. 너를 비워내면 날 수 있어. 그렇게 용기 내어 날아오르는 순간 그토록 밉고 불쌍하던 내 자신이 미칠 만큼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저는, 메추라기의 삶으로는 무언가 불행한 듯한 저는 이제 어디로 날아가야 할까요? 어떤 바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일단 이 추운 겨울 야밤에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를 하겠다는 아이와 뛰어놀아보는 것으로 날갯짓을 시작해볼까요? 바람이 부니 살아야겠다는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우육장 소인의 권위 쓸모없어 좋은 날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은행 대출 시 적당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고 직업란에 당당하게 자신이 다니는 직장 명칭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부모의 자식 자랑에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좀 번듯한 직장을 얻기 위해 많은 실패를 거듭해야 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실패가 어머니처럼 따뜻한 밥을 차려주거나 내 안위를 밤이고 낮이고 걱정해주진 않았지만 성공 비스무리한 것을 낳긴 한 것 같다. 많은 취준생들이 그러했듯 이태백이라는 원치 않는 타이틀을 푹해 삼아 나는 원래 김밥을 좋아하니까 이건 사실이긴 하다. 김밥만 처묵하면서 이 양 다물고 버텼던 시간들이 바라던 대로 조금 있어 보이는 존재로 나를 승격시켰으니 이미 미치도록 성실하게 공부한 수많은 사람 중 진짜 딱 미치기 직전 30분이라도 더 공부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 만든 시험지. 몇 장이 사람의 쓸모를 잰다는 것 자체가 눈물 날 만큼 비정하게 느껴지지만 어쩌겠는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큼 보상받음이 가장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사회인 것을. 실패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부족인 것을. 무튼 무언가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잠시 이렇게 쓸모가 조금 생긴 나이. 많은 사회초년생이 첫 직장에서 벌인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다시금 어머니의 마음으로 상고의 고통을 준비해야 했다. 야만까진 아니더라고 열애 정도는 느껴지게끔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한다고 했지만 예상 밖의 실수들은 파급력이 컸다. 그야 나름 큰 실수들이었으니 급기야는 직장 상사가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정함에 가까운 관용까지 아름답게 연출되었다. 그분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관대하시대. 첫 발령 때 들은 말이었는데 그 관대함의 특혜를 내가 받고 있자니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니요 오묘했다. 아니 사실은 또다시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자존심에 심한 타격을 입었지만 막상 지내다 보니 내 능력을 입증해 보이려고 받은 인정을 유지하려고 또다시 미침 직전 30분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어 일편편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넓은 포용력이 생겼달까? 이제야 장자의 사유를 접하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쓸모없어서 더 좋아를 그때 잠깐 멋모르고 맛본 것인지도. 그런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 잘하는 부분도 생기고 몰랐던 강점도 나타나고 친절하신 분들이 잊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니 과거 부모로부터 다소의 애정이 결핍되었던 나는 그 순간이 너무도 짜릿해 그 찰나적 짜릿함 우월감을 위해 다시금 강박적으로 애쓰게 되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순식간에 젖어들며 매이게 되는 것이었다. 애쓰면 애쓸수록 많은 인정이 뒤따를수록 이상하게도 나의 결함이나 결핍들이 자만심, 열등의식, 방어기제, 질투심, 불안감, 죄책감, 억울함 등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마이너스 물밀듯이 터져나와 조금의 칭찬에도 우쭐대거나 조금의 무관심이나 비난에도 움츠려드는 심리적 불균형을 겪으며 결국에는 주체적인 삶의 능동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다. 벽도 울타리도 없지만 탈출구를 찾을 수 없고 내 삶을 옥죄하는 주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에 자율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의 송유찬처럼 무엇든 척척해내는 하이패스라는 타인의 평가가 사회적 지위든 연봉이든 너의 능력만큼 인정하고 대우해줄게.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다 갈아 넣어봐. 나는 공정함으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연민과 혐오가 김서환이 겪은 거듭된 실패만큼이나 사람을 미치게 했을지도 죽도록 숨막히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쓸모가 없어도 쓸모가 있어도 베이는 삶들의 데자뷰. 쓸모에 대한 인식은 결국 내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민폐스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편협한 합리화가 아니라 들보나 석가래 같은 꼭 그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남들보다 많이 가지거나 타인의 인정을 뒤따르지 않아도 꼿꼿하고 당당하게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외부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작다고 보지 않고 자신이 몸소 삶으로 경험하고 얻은 자신의 삶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긍정할 수 있는 소인에서 대인으로의 탈바꿈 과정이 아닐까. 모두가 대인이 되는 세상. 대붕의 삶이 존재를 탈바꿈하는 고통을 이겨내 세상을 혁명시킬 만한 큰 뜻을 품고 이를 실현해내는 것처럼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이처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매임이든 그로 인한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이든 낮은 자존감이든 세상의 잣대에 대한 강박이든 관습적 편견이든 마이너스 것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참된 자아를 찾고 참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이기만 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자신도 남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의지이며
소망 그 자체가 아닐까? 그 길을 위한 끊임없는 삶의 여정 안에서 쓸모없어 좋은 날들이 내게도 몇 날이고 펼쳐지리라 기대해 본다.